우선 제 발표 내용에 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거의 제목에만 예술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 쪽에서의 미학이라는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포지셔닝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서승택 선생님의 고민들을 긍정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정동환 선생님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신보들 선생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상당히 동감을 한다고 생각해요. 미디어아트에서 괜히 게임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아라 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트레이시 플루턴의 작업에 있어서 그 갤러웨이나 짐머맨의 논의들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플루턴의 작업들이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갔는가에 대해서 이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나면 쟤는 왜 저렇게 포지셔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게임은 40년 동안 자기만의 미학이라는 걸 발전시켜 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작가들이 그 미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뉴미디어 이론가들이나 디지털 아트에서 쉽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게임에서의 몇 가지 측면을 추출해내면서 야, 너희들은 몰랐지만 말이야, 우리가 밖에서 보니까 게임은 이런 훌륭한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해주마. 그리고 우린 이걸 예술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재밌게도 제가 처음 시작할 게임이 아주 오래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게임의 미학이라는 게 게임의 출발기서부터 형성돼서 그 작가들, 천재적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미학의 기초들이 어떻게 쌓여왔는가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이 진화하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게임은 자기의 미학을 성장시켜왔다는 입장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데요. 마치 우리가 영화 이론에서 루미에르 초기 작품들이 한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고양이랑 소녀의 소품들이 공개되면서 그 카드를 어떻게 루미에르가 사용했는가를 발견하고 나서 영화 이론가들이 한참 영화 이론이 진보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루미에르가 다 손봤었다는 걸 경험하고 나서 받았던 충격처럼, 저는 실제적으로 고전 작품들을 다시 플레이를 하면서 30년 전, 40년 전 게임을 다시 플레이를 하면서 게임계에서 명작으로 남는 게임들이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들을 만들어 왔는가, 이런 그 뛰어난 작가들의 작업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존중받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오늘 문제 제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악역이 있어야 라운드 테이블이 재밌어지거든요. 자, 제가 오늘 살펴볼 게임은 팩맨입니다. 지금 스피커를 꺼놔서 이 정겨운 음악이 안 나오는데, 자, 팩맨을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팩맨의 여기 오신 분들은 팩맨을 동시대에 플레이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팩맨이란 게임을 아케이드장에서 게임했던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팩맨을 플레이할 때 동전을 딱 집어넣어요. 그럼 대부분의 게임, 여러분들이 요즘 게임 플레이하시는 거는 동전을 넣거나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작하기 전까지 캐릭터가 멈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캐릭터가 움직입니다. 근데 팩맨은 어떻게 시작하냐? 팩맨은 동전을 넣으면 그 노란 팩맨이 옆에 과자들이 떨어져 있거든요. 과자들을 먹으면서 열심히 가요. 뽀까뽀까 하면서 열심히 가요. 그런데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방향으로 가냐 하면 괴물이 내려오는 자리로 열심히 그 과자를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미묘한 0.5초 내지 1초의 시간이라는 게 팩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순간 게이머는 무엇을 느끼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과자를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꼬마아이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되죠. 컴퓨터 게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행위의 체계입니다. 행위라는데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냐면 시켜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 행위를 유도해야 돼요. 놀이니까. 시켜서 하는 건 놀이가 안 되죠. 자발적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감정을 움직이느냐. 팩맨은 바로 그 미묘한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팩맨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가 갈 길을 찾아줘야겠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팩맨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벽에 부딪힐 때까지 멈추지를 못해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 방향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비극적인 일이 생기냐? 길을 찾아서 가기 시작했는데 저쪽에서 유령이 길을 꺾어져서 같은 길을 들어오게 돼요. 마주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유령한테 잡혀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또 그때 걸리는 0.5초 시간.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선택해줬지만
실은 내가 널 죽는 대로 보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래서 결국 팩맨은 선택을 할 줄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가요. 여기서 미묘한 괴리가 생겨납니다. 바로 팩맨과 게이머 사이의 분리라는 거죠. 팩맨은 단순한 게이머가 움직이는 아바타가 아니라 팩맨이라는 존재와 캐릭터 사이의 보호와 보호해야 될 보호자로서의 관계가 미묘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 어떤 감정이 생기냐? 유감이 생겨요. 내가 잘못된 길로 끌고 가서 그 녀석이 죽어버렸을 때 그 미안함, 당연히 죄책감이 들겠죠? 근데 꼭 죄책감만 드는 일만 있으면 사람을 게임을 안 하죠. 죄책감이 들면 동전을 또 넣어요. 내가 돈으로라도 널 살려주겠다. 동전 넣어요. 그래서 이번엔 길을 잘 선택을 해요. 그래서 구석에 가서 멈춰 있는데 내 쪽으로 다가오려고 하다가 미묘하게 길을 꺾어서 지나가 버렸을 때 그 성취감, 아 내가 이 아이를 살렸구나라는 성취감이 들어요. 그럼 안심을 하게 되죠. 팩맨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가까이 된 게임인데요. 이 팩맨이란 게임 속에는 이미 이런 식으로 게이머가 캐릭터를 대했을 때 느끼는 유감의 감정, 죄책감, 성취, 안심이라는 감정들을 복잡하게 구현해냅니다. 이런 감정들의 결들을 쌓음으로써 게임은 하나의 되게 상당히 풍부한 관계라는 걸 형성을 해요. 하나의 게임 속에. 바로 이런 풍부한 관계라는 게 뒷받침될 때만이 게임에서 수행하는 행위의 의미라는 것들이 창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게임에서 얻어지는 감동,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나 이런 풍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풍부한 관계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리프사에서 만들었던 화이트 앨범이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제가 항상 예를 많이 드는 게임인데 그만큼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게임이에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가 주인공이 돼서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연애를 하는 그런 얘기죠. 남자들의 로망을 담고 있는데 특히 연애를 못한 남자들의 로망을 담고 있는데 그런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서 화이트 앨범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애인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특이한 경우예요. A는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연예인이 된 여자친구 밑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죠. 바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 바쁜 시간에 이건 게이머도 이 한가함이 게이머한테도 전달이 돼요. 게이머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여자친구한테 전화해보면 바빠 뭐 이러면 혼자 이렇게 방에 묵묵히 남아있죠. 그럼 선택할 게 여러 개 있어요. 잔다. 또 잔다. 뭐 선택할 게 여러 개인가? 그게 어쨌든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랬을 때 여자 후배한테 전화가 와요. 아, 선배님 뭐 시간 있으시면 저랑 식사라도 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 별 부담감 없이 가요. 아, 이렇게 심심한데 식사라도 한번 하지. 뭐 이렇게 가요. 이런 결과들이 쌓여가지고 후배와의 연애 관계가 쌓여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게임은 후배와의 연애 관계가 쌓이면 뭐 후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과의 관계들이 쌓여나가는 한편 원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원래 게임이란 건 항상 보상 시스템이 중요해요. 잘 플레이하면 최종적으로 보상을 줘요. 뭐 연애 시뮬레이션의 보상 관계라면은 여자친구가 그래 너뿐이 없어 난 너랑 같이 살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이제 듣는 거죠. 남자의 로망이 실현되는 건데 화이트 앨범에서는 이 보상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한 장면이 나와요. 옛날 여자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된 거냐 너는 날 버릴 수밖에 없는 거냐라는 말을 던지고선 보상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게임이라는 거는 하나의 관계를 형성할 때 그런 감정들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보상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깊은 관계의 폭들을 만들어내고 이 관계의 폭 속에서 게이머가 얼마나 풍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느냐를 항상 고민을 해요. 이 고민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내가 여성 캐릭터를 선택했다는 그 행위가 단지 보상을 위한 누구를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런 장르를 울리는 게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장르를 하면서 괜히 자기가 배신해놓고 울고 그러는데 이런 울리는 게임들을 하면서 즐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근데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클릭만 간단하게 하고 이렇지만 바로 이런 두터운 관계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게이머는 한순간 한순간 자기 클릭의 무게를 느끼게 되고 이 무게 속에서 어떤 그 무게가 주는 성취라든가 안타까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